안녕하세요. 곁에 두고 있는 이체 시작하겠습니다. 더 크게 기뻐하라.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기뻐하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배제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초래한 비극. 아마미야 가린의 친구 벌이라는 소설은 왕따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저자가 중학교 때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이 소설의 주인공 하마다는 학교 특별활동에서 같은 학교 친구인 곤노, 가즈 등과 함께 배구부로 활동했다. 어느 날 이 마이라는 전학생이 배구부에 새로 들어온다. 다른 아이들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활발한 성격의 이마이에게 한눈에 반한 하마다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친해지려고 한다. 하지만 이마이는 처음부터 왜소한 체격에 나약한 성격의 하마다를 괴롭힘의 대상으로 여겼다. 시간이 지나자 이마이는 뭔가 실패를 하면 에이, 하마다처럼 되어버렸네 라며 하마다를 실패의 상징으로 만드는 등 아예 깔보고 업신여기는 말을 수시로 내뱉는다. 이마이가 배구에 별로 소질이 없는 하마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거칠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함부로 대하자 배구부 아이들은 너나 없이 덩달아 하마다를 깔보게 된다. 이마이는 하마다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다. 좀 살이 찐 편인 가즈를 돼지라고 부르는가 하며 어느 사건을 구실로 곤노는 아예 배구부에서 나가게 만든다. 하마다는 이마이의 위세에 눌려 한없이 위축되면서도 어떻게든 이마이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배구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방학이 끝난 어느 날 배구부 아이들이 모여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마이가 말했다. 수학은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큰일이야. 여기저기서 이마이의 말에 맞장구 치고 하마다는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불쑥 이렇게 말한다. 나도 수학은 진짜 싫어. 답안지를 그냥 백지로 내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자 이마이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냐? 라며 논리되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도 여기에 합세한다. 하마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다. 잠시 후 질 수 없다는 생각에 하마다는 이마이에게 덜컥 이렇게 말해버린다. 그럼 약속해. 우리 둘이서 백지를 내자. 두 사람은 단단히 약속했고 하마다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교실을 나오면서 이마에게 달려가 백지로 제출한 것을 자랑하려는데 그녀가 피식 웃으며 말한다.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너 바보야? 그제야 하마다는 그 약속이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이마이의 함정이었음을 알게 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구부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솟지만 이대로 혼자 빠져나가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 꾹꾹 참으며 지낸다. 하마다는 집단에서 배제되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 더 큰 문제는 하마다가 그렇게 절망하는 한편으로 마음속의 우상인 이마이에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배구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헤어지는 길목에서 안녕 하며 손을 흔든다. 무시당하는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음에도 하마다는 주위의 눈에 이마이와 사이좋은 친구로 보이기 위해 계속 손을 흔들며 친한 척을 하는 것이다.
도망칠 수 있는 듯 하면서도 끝내 도망칠 수 없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지만 끝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녀의 모습을 절절하게 그린 이 책은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의 작품이다. 오늘을 더 즐겁게 살아가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구성원으로서의 즐거움은 전혀 없어 보인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무이자 보람인데도 아이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할 뿐이다. 나는 교육 현장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왕따 현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왕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전보다 더 은밀하게, 더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왕따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상대가 고통으로 일그러질수록 더 큰 희열을 느끼며 다음 공격 기회를 엿본다. 1년에 수백 명의 왕따 희생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된다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는 기분 따위는 자기 자신 안에서 깔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타인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도 아예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은 외국어나 수학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세라는 얘기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향상심을 품으면 주위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상대가 지겨워지면 대상을 바꿔가면서 따돌리는 것이 가해 학생의 습성이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살아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항상심이 없으면 죽은 인간이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섣부른 평등주의가 빚은 커다란 오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초반에 경기를 지배하며 앞서 나가던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처음에는 월등한 실력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힘과 기술에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반에 앞섰으니 대충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적당히 하다가 자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보다 약한 듯한 상대 선수를 동정하거나 자기 실력이 한참 우위라고 여겨서 마음을 놓아버렸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볼 때면 경쟁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곤 한다.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골인 직전에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결승전을 통과하게 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TV에 나온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평등주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그 뒤로 다른 학교에서도 실력이 엇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팀으로 묶어 동시에 달리게 함으로써 평등주의를 깨닫게 하려는 방법이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5명씩 달리는 경우 기록이 빠른 순서나 느린 순서로 그룹을 짓는다. 미리 달리기를 해서 기록을 재봤으니 아이들은 자기가 어느 팀에 속할지 알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결승점을 통과하여 하게 되어 평등한 기록을 내게 된다. 이때도 나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과연 아이들의 뇌리에 올바로 박힐지 의문이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기록이 빠른 5명이 달리는 그룹에서 5번째로 빠른 아이는 꼴찌를 하게 되고 반대로 느리게 달리는 5명 그룹에서 제일 빠른 아이는 1등이 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과연 무엇이 평등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진하게 남는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는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슬로건이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던 시대였다. 문제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있다.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것들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는 한 시간에 10의 효율을 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5의 효율밖에 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런 현실을 평등하다고 말할까? 이런 일은 자유와 사랑을 외치는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니체는 사이비 평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형 독거미인 타라툴라 같은 존재라고 불렀다.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자들이 평등이란 미명하에 끌어내리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니체는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르상티망, 즉 막연한 분노나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기피했다. 니체는 평등이 곧 미덕이라고 외치며 우리와 동등하지 않은 우리보다 강력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비방하자며 야합하는 타란툴라들의 행태에 몹시 분개했다. 타란툴라들의 말하는 아래로의 평등은 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곧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영어권 나라에서 살다 온 학생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왕따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이다. 똑같은 단어라도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음하는 아이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두려웠어 원어민 발음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대충 발음한다면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능력이 평정해졌다고 기뻐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교실에서는 훌륭한 발음 교과서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 만약 다른 아이들이 그 학생의 원어민 발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하며 배우려 했다며 학급 전체 실력이 좋아졌을 것이다. 니체는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우수한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해서 무리하게 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인간을 진보하게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평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따라서 누군가 평등을 부르짖을 때는 그가 말하는 게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 항상심이 이상하리 많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항상심은 오늘의 세계를 만든 원천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로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가슴에 새겨진 황금 유림에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를 피곤해하며 외면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저급한 수준의 평등주의에 안주하며 미래로 나아가길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의 등장인물인 선생의 이 친구인 K를 자살하도록 몰아세울 때도 향상심이란 말이 크게 작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코이시가와라는 소도시에서 어느 군인의 유가족 집에서 하숙을 하던 선생은 그 집 아주머니와 딸을 허물없이 대하고 있었다.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도 딸과 그의 결혼을 바라는 것 같았고 선생도 그게 그다지 싫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망설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K도 그 집에 함께 하숙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얼마 뒤 K가 그에게 그 집의 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자 그는 하숙집 딸과 자신 사이에 끼어든 K의 돌출 행동에 크게 동의한다. 화가 난 선생은 K에게 이렇게 2번이나 쏘아붙인다. 너처럼 정신적으로 향상되려는 마음이 없는 놈은 바보다. 이 말에 나약한 심성의 K는 그래 난 정말 바보다 라고 대답하며 물러선다. 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당장 딸을 달라며 청혼했고 당장 결혼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K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그 뒤 좋아하는 여자의 결혼 소식을 들은 K는 자살해버린다. 마음이 출간된 때는 1914년으로 이때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로 내달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향상심이라는 말이 오늘날과나 비교가 안 될 만큼 청년들에게 자극을 주던 때였다. 웬만한 젊은이라면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의뢰 가슴속에 새겨넣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처럼 향상되려는 마음이 없는 놈은 바보다라는 말이 K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짐작이 간다. 더구나 K는 사찰의 후계자로 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청년으로 누구보다 향상심이라는 말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향상심을 부정당했으니 그로서는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니체는 순수한 향상심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가려는 태도에서 인생에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고 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에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향상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니체는 말한다. 부질없는 르상티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향해 계속 희망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